한국 현대사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시기마다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의 사례입니다. 1990년 3당 합당의 배후. 1990년 1월 22일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 발표를 했습니다. 이 3당 합당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습니다. 제5공화국 세력인 민주정의당은 6월 항쟁 이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국민의 멈추지 않는 민주화와 군사정권 청산 요구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결과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보수대 연합을 추진해 3당 합당을 추진했습니다. 3당 합당 결과 여소야대는 여대야소로 바뀌었고 노태우는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와 박정희 5.16 쿠데타 세력인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손을 잡아 쿠데타 주범들이 거대 여당을 이루면서 군사정권 잔재 청산, 부마항쟁 및 5.18 광주항쟁 진상규명은 요원해졌습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의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가 함께하면서 군사정권과 야합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민주진영에 속한 김영삼이 정치적 이권을 위해 민주진영을 배신하고 군부독재 세력과 야합했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의 배신은 부마항쟁 등 이전까지 민주화 성향이 강했던 부산 경남 지역을 보수화시키는 데서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3당 합당은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지역, 충청 지역이 연합하면서 호남 지역을 고립시키는 정치 구도를 형성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지역주의 정치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며 한국 보수정당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를 가로막으며 보수 세력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한 3당 합당 과정에서 미국은 어땠을까요?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언론인 김사몽 씨는 2021년 11월 27일 3당 합당 배후는 미국 이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3당 합당 직전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측근이었던 김아무개 씨가 3당 합당이 성사되기 몇 달 전 나는 미국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을 만났다. 그는 평민당이 민정당과 합치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 기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합당은 도저히 성사될 수 없다면서 노했다. 그랬었기 때문에 나는 통일민주당을 주요 상대로 한 3당 합당이 성사됐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고 3당 합당의 배후에 CIA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라고 한 말을 소개했습니다. 또 김사몽 씨는 같은 기사에서 미 정보기관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이 3당 합당 아이디어의 시원이 어디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 시원은 서울의 한 호텔에 모인 세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 3인은 김아무개 예비역 장군, 차아무개 목사, 그리고 전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김아무개 씨다. 이들은 모두 각각 워싱턴 정계와 손을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3당 합당 아이디어는 어떤 라인을 타고 워싱턴 정보기관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것이다. 김 예비역 장군은 노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였고 차 목사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대미창구의 하나였으며 중앙정보부 출신 김 씨는 친 CIA 거두인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직계로 정보정치에 밝았다라며 3당 합당 기획에 미 정보기관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봤을 때 3당 합당 과정에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이 3당 합당을 통해 노태우 군부 독재를 유지하며 보수 세력 재편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반미 감정 확산 우려. 2002년 6월 13일 의정부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사고를 낸 병사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거부하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국민의 반미 감정과 시위가 격화했고 주한미군지 위협정 전면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11월 27일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 통일 분위기가 높아진 데다가 반미 분위기까지 높아져 이를 심각하게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미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안정적인 지배와 통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후보인 이회창 당선이 절실했습니다. 보수 세력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국에서 날로 커지는 반미 감정과 남북의 화해 협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회창 지지를 표명한 것은 6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이 있기 전부터였습니다. 안문석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08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2호에 게재한 논문 1987년 이후 미국의 한국 대통령 선거 개입, 변화된 양태와 정책적 함의에서 클린턴 행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후보가 워싱턴을 방문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차관보급으로 면담 수준을 제한하는 관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총재는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면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가 이 총재를 면담하는 모습은 1987년 대선 당시 레이건 미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를 면담했던 상황과 유사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이회창 총재 지지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안문석 교수는 같은 논문에서 2002년 반미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훨씬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동맹국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미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은 한미 관계의 맥락에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지대했던 만큼 관여와 개입의 정도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한국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개입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미국은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더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내정 개입과 더불어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라이트 친미 세력 육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며 숭일, 혐한, 반북, 숙미를 정체성으로 하는 뉴라이트는 2004년부터 정치권에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뉴라이트는 2004년 11월 자유주의연대를 만들었고 2005년 11월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2006년 4월에는 뉴라이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함께 몰락한 듯했던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권 들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3대 역사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운동훈격 국민공감위원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포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국가요직에도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미국의 정책 실현을 자기 사명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2024년 9월 24일자 기사 뉴라이트 해부 뉴라이트의 주장에서 태생부터 미국과 밀접한 뉴라이트의 사명은 미국이 목표해온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중러에 맞서 군사대결을 격화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완성을 돕는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요직을 차지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은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높이는 대결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들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를 비롯해 사상 첫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뉴라이트 세력이 한미일 동맹 실현, 즉 친미, 친일의 돌격대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미국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러는 걸까요? 이혜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과 교수는 2004년 11월 24일 오마이뉴스 기사 뉴라이트, 자유주의 가장한 한국판 네오콘인가를 통해 네오콘에게 노무현 정권은 신좌파 정권이고 또 도망간 동맹에 비유된다라면서 분명한 한 가지는 네오콘이 구축 양성하고자 하는 국내 동맹들로 뉴라이트만 한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뉴라이트는 네오콘의 국내 대리인이 되길 바라는 것일까라고 언급하며 뉴라이트가 미국 네오콘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 이명태 통일뉴스 전문기자는 2006년 5월 10일 통일뉴스 기사 뉴라이트 등장의 사회 역사적 배경에서 촛불 시위로 대변되는 반미 정서의 대중화, 남북 화해 협력 정책과 탈미 지향성을 내포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등장은 미국의 새로운 민간 파트너의 존재를 피력해 하였고 여기에 호응하여 탄생한 것이 뉴라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뉴라이트는 등장 배경뿐만 아니라 활동 배경에도 미국이 존재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NED, 즉 민주주의를 위한 전국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북한 인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나아가 미국, 일본의 반북 보수우익 단체들과 연대하여 북한을 압박하거나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살펴봤을 때 뉴라이트가 탄생부터 미국과 연관이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뉴라이트 이전에도 친미 세력을 육성해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를 친미파로 등용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교육 원조로 미국 유학파들을 친미 엘리트 세력으로 육성했습니다. 오늘날 뉴라이트까지 이어진 친미 세력이 분단 80년 동안 한국 사회 전반을 장악해 미국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도록 해왔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는 미국에 의해 방해받고 파괴당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파면 정국에서 미국은 또다시 한국의 내정 간섭을 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민주주의 방해, 파괴 책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